방금 소개받은 그 성균관대학교 사학과에 있는 박재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고려시기 국립대학, 지금 제목이 국자감과 성균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립대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국립대학이 지금 그 명칭을 보니까 여기 지금 국자감과 성균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려전기의 대표적인 그 국립대학의 명칭은 국자감, 그리고 고려 후기에 이게 성균관으로 바뀌고, 또 여러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성균관은 조선시기 국립대학의 명칭으로 그대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사실 고려에서 조선으로 나라가 바뀌긴 했지만 그 지배층이 사실 바뀐 건 아니거든요. 일부 좀 도태되기도 하고 또 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했지만, 사실은 고려의 지배층이 조선으로 갔기 때문에 성균관이라는 국립대학 명칭이 참 좋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명칭을 조선 말기까지 계속 사용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고려 시기에 국자감하고 성균관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국자감 하나만 봐도 되고 성균관 하나만 봐도 될 텐데 왜 이렇게 국자감과 성균관이 됐나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잖아요. 사실은 같은 국립대학인데 단순히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라 운영도 바뀌고 위치도 바뀌고 또 뭐 학제도 바뀌고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려기에 이 성균관이 만들어지면서는 그 제도나 그 운영 방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국자감과 성균관을 함께 살펴야지 그 변천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제목이 국자감과 성균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5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국립대학을 건립한 과정과 또 그 이후의 변천 과정, 그걸 좀 설명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국립대학이 어디 있었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 이념이 하나는 국자감, 하나는 성균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국자, 성균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나름대로 교육 이념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이름을 따온 것이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네 번째는 학제가 어땠나.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국자감은 종합대학으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성균관은 유학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국자감은 종합대학, 성균관은 유학대학. 물론 국자감도 유학대학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기능이 확대되어서 종합대학으로 존재했고요. 반면에 성균관은 유학대학이었다. 자,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교육제도니까 당연히 목적이 있겠죠. 현실적인 목적. 그거는 과거 시험에 합격시키기 위한 공부를 시키는 기구였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기관인 국립대학, 즉 성균관과 또 국자감, 여기서 교육한 학생들에게는,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좀 혜택을 줌으로써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 좀 쉽도록 만들어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만들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고려인들은 그런 고민을 했던 것이 어떻게 하면 교육을 잘 시켜서 좋은 관료를 선발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했던 것이고, 그것을 제도로 만들었고, 그것은 고려 시기 후기로 계속 이어지면서 조선 시기까지 계속 좀 좋은 연장이 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자, 이게 일제 시기에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개성에 있는 성균관이에요. 물론 지금 현재 개성에 있는 성균관은 고려박물관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데 뭐 많이 정비를 했죠. 지금보다 훨씬 깨끗한 상태입니다. 이 사진보다는요. 지금 얼핏 봐도 흑백이긴 하지만 굉장히 낡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지만 이후에 계속 북한에서 보수를 하고 해서 지금은 상당히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조선시기에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고려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강연에서는 고려 국자감 또는 성균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만, 요 남아있는 건물은 조선 선조 때 만들어졌어요. 조선 선조 35년, 1602년부터 8년에 걸쳐서 1610년까지, 광해군 2년까지 그렇게 8년간 공사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전란 때 불탔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지어서 현재 이 건물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지금 성종 때 국학, 국자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니, 국자감이라고 그랬는데 국학은 뭔가 이런 의문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종이 처음 왕의 즉위한 때 국자감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고려사저료 성종 11년에 교서를 내려 국자감을 세우고 전장을 지급했다. 전장은 토지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을 국가 차원에서 지급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요. 근데 국자감을 세우고 이렇게 됐는데 성종이 벌써 왕이 오른 지 11년째 되는 해에 11년이나 지났는데요. 그때 비로소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만약에 국립대학인 국자감이 처음 세워졌는가? 이전에는 국립대학이 없었다는 건가? 자,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근데 성종은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중국 제도를 수용해 가지고 유교 정치를 하려고 많이 시도한 왕이었어요. 유교 정치 하겠다. 성종 그러면은 유교 정치, 그리고 또 중국 제도를 받아들여서 삼성육부 제도와 같은 관료제 정비, 이것을 통해서 국가 체제를 대폭적으로 정비해서 이전에 그 고려 초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라가 쇄신되었습니다. 바로 그 왕이거든요. 근데 그 국가 체제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관료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뜻과 맞는 관료가 필요한데 뽑아야 되겠죠. 뭐로 뽑느냐? 과거로 뽑습니다. 근데 과거로 뽑아야 되는데 과거로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바로 국자감을 세운 겁니다. 여기 지금 사료에는 세우다 이렇게 되는데 다른 사료에는 창건했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립대학이라고 하는 게 이때 처음 만들어졌느냐? 그렇지는 않다. 대개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저기 지금 보시면은 고려 초기에 국학이 운영됐다고 그랬는데 대학이 운영됐는데요. 태조 때에 왕건 때, 태조 왕건 때에 서경의 학교를 세웠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개경의 학교를 세웠다는 기록은 없어요. 우리가 자료가 너무 적거든요. 고려사나 고려사저료가 고려사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긴 하지만 사실은 실록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적은 자료니까 거기에 많은 내용들이 생략되거나 누락된 채 편집됐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자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경에 만약에 학교를 세웠다면 개경에 대학이 없을 리가 없다. 대개 연구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추론을 타단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고려 태조 때부터 분명히 대학이 운영이 됐는데 이 대학의 명칭이나 내용은 지금 사료상은 없다. 다만 신라 때 그 대학을 보니까 국학이라고 하는 것이 신라 신문왕이 통일하고 난 다음에 중국 제도를 받아들여서 유학 교육을 강화하고 유교 정치를 하려고 시행하면서 저 국학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당나라 제도를 받아들이는 거였는데 완전히 전형적인 당나라 제도인지는 어떤지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러나 당시의 유교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나라 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겠나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거기 교육하는 내용도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미 신라 때부터 통일신라 초반기부터 당나라 제도를 받아들여서 대학 교육을 하겠다는 인식 내지 의지가 신라인에게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가 이제 망할 무렵에 지역사회 호족이 성장하고 또 왕건은 호족 중에 한 명이었고 그래서 왕조를 궁예를 몰아내고 왕조를 창건했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왕건 역시 태조 역시 그런 대학을 운영했을 것이다. 서경의 학교를 만드는 거 보면 알 수 있지 않는가. 자, 이것이 학자들의 추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려 초기에도 그런 아마 신라의 국학 명칭을 받아들인 국학이라고 하는 것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종 때에는 이미 이 국학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중앙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료들을 몇 개를 보면 성종은 초창기부터 인재 선발에 대한 관심이 너무 커서 지역에 있는 향리들 자제를 지역 세력의 자제죠. 그들을 중앙으로 불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 사료에 따른다면 207명을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207명이 한꺼번에 수용되어서 교육을 받을 공간이 있어야만이 되는 거죠. 그것을 대학, 그러니까 학교, 중앙에 있는 학교, 곧 대학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다른 자료에는요, 성종이 그렇게 이제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사실 교육 성과는 별로였어요.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성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국학에, 그러니까 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과거 시험을 봤을 때 탁월한 실력을 발휘해 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성종 때만 하더라도 과거제가 초창기였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중앙의 과거 시험 때 합격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 사람들 중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으로 불러서 중앙 집권 정책을 하고 싶어서 중앙으로 불러서 교육을 하고 싶었지만 실제로 거기서 대단한 실력자들이 나오지는 못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의 그 성종이 하는 얘기가 국학에 이름은 걸고 있지만 과장, 춘장이라고 부른대요. 봄에 이제 시험 보기 때문에 춘장에서 기회를 제대로 겨루는 사람은 드물다. 실력을 겨루는 사람은 드물다. 참 아쉽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쨌든 국자감이 성종 11년에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국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 국자감이 국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충렬왕 때 개칭이 됩니다. 성종 초반에 있었던 그 국학이라는 명칭으로 바뀌는 거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시점을 보면은 1275년 충렬왕 1년이잖아요. 이제 원나라의 간섭, 몽골의 압박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국학으로 저렇게 명칭을 개칭하는 것은 원나라의 간섭, 몽골의 압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닐까? 왜냐하면 국자감이라는 명칭은 원래 당나라의 제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은 황제국이잖아요. 황제국에서 사용하던 대학의 명칭을 고려정기에는 황제국으로 운영되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칭했는데 그것을 갑자기 국학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그것도 충렬왕 초반에 바로 그때는 몽골의 압박을 받기 시작하는 때여서 그러면 저 명칭의 개칭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격하, 윗기억이 낮아지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정을 자세히 보면요, 원에서는 이제 간섭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어떤 요구냐면 왕실의 호칭을 바꿔라. 옛날에 고려군주는 짐이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짐. 황제가 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외로울 고자를 써서 고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성지, 성인할 때 성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황제의 명령을 통칭으로 성지라고 하는데 그걸 선지, 반포하다 할 때 선포하다 이런 할 때 선자 있잖아요. 선지로 바꾸라. 또 선지는 왕지로 바꾸고 이렇게 결국은 성지가 왕지로 바꾸어지는 위격이 낮아지는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고려는 그걸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원나라 입장에서는 고려가 이제 제후국이 됐는데 그러면 제후국이라면은 제후국의 위격에 맞게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꾸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근데 그것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관료제의 개편도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상급 관청인 삼성육부,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삼성육부, 중서성과 문화성은 이제 같이 운영돼서 중서문화성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육부, 이부, 예부, 호부 뭐 그렇게 부르는 육부, 그 다음에 추밀원, 그리고 또 의사대 이런 명칭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구들은 원나라에서 상급 관청이었거든요. 우리도 상급 관청이지만 원에서도 상급 관청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게 상급 관청인 것은 우리는 당나라 제도나 송나라 제도를 받아들여서 그게 다 황제 제도니까요.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가 사용하다 보니까 그 체계 속에 있으니까 상급 관청은 당연히 저와 같은 중국식 기구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나라 입장에서는 내정 간섭을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고 독립국으로는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아니고 우리는 황제국이고 너희는 제후국이니까 윗격을 분명히 하고 싶다. 그러면 왕실 칭호 몇 개 좀 바꿔주고 그리고 관료제 다 바꾸는 것은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중에 일부 상급 관청의 명칭을 좀 바꿔주면은 그걸 격화시켜주면은
이건 우리가 황제국이고 너희는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게 왜 필요하냐면요. 고려하고 원나라가 외교 관계가 맺어지고 난 다음에 관청과 관청끼리 외교 문서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당연하겠죠. 왕과 황제가 외교 문서를 당연히 주고받습니다. 왕이 저쪽 관청에 외교 문서를 주기도 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외교 문서를 주고받는데 지금처럼 고려가 삼승육부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위격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나라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바꾸라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국자감은 중급 관청이었어요. 상급 관청만 바꾸라. 이렇게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급 관청, 하급 관청은 고려 자체에서 바꾼 적이 없어요. 안 바꿔요. 한 두세 개만 바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국자감을 국학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바꿨죠.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해서 국학으로 개칭을 한 것은 충렬왕이 원의 압박과 상관없이 유교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는 왕이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바꾸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국자감이 국학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국립대학의 교육이 아주 급격하게 발전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무신정변 또 여몽전쟁 과정에서 특히 여몽전쟁 시기에는 강화도로 천도를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국립대학 대학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거든요. 노력은 했는데 실제로는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충렬왕은 왕이 되기 전에 원나라의 인질로 가 있다가 실제로 이제 원나라 공주하고 혼인도 하고 하는 왕이잖아요. 그래서 가 있다가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자기의 장인인 세조 쿠빌라이가 한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런 대학 교육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걸 눈으로 봤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다가 충렬왕이 좀 정치하는 방식은 좀 문제가 있었지만 굉장히 유학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심이 많은 굉장히 학문적인 왕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학 발전을 하고 싶은데 전쟁 끝이다 보니까 학생들만 문제가 아니라 관료들도 문제였던 거예요. 꾸준히 학문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진을 위해서 노력할 만한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전쟁통에.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대학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학으로 바꾸긴 했는데 그건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니까 관료들도 문제가 된다고 해서 경사교수도감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저걸 중심으로 칠품이야 관료들 그리고 대개는 또 학생들 이런 이 학생들은 사학도 포함되고 또 국학 여기 지금 대학에 있는 학생들도 포함되죠. 이런 학생들과 관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진짜 당대 최고의 유학자들을 임명해서 경사교수로 임명을 해서 교육을 했던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학으로 바꾸긴 했지만 이게 제대로 국학 발전은 이루지 못한 채 다른 쪽에서 경사교수 또는 경사교수가 포함된 경사교수 도감이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유학 발전이 이루어지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생각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유학이 발전했던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건물이 쇠퇴하니까 대성전을 개축하기도 하고요. 또 안양이 이때 많은 공로를 세워서 서막정과 같은 재단이죠. 재단을 만들어서 재정을 쓰기도 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충순왕 때 성균감, 성균관 이렇게 지금 바뀌는데요. 충렬왕 24년과 충렬왕 34년, 그러니까 1298년, 1308년 두 번에 걸쳐서 왕이 즉위를 합니다. 처음 즉위했을 때는 8개월만 있다가 쫓겨납니다. 그리고 원나라 인질로 한 10년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1308년에 다시 복위를 합니다. 그런 왕인데요. 즉위를 했을 때 충순왕의 제일 큰 관심사는 이 아버지의 정치가 참 좋기는 한데 아버지가 너무 척건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부정부패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으니까 그리고 충순왕은 굉장히 똑똑한 거의 천재에 가까운 사람이었거든요. 한번 읽었던 책은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또 이렇게 세조, 자기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 총애도 받고 원나라에서 많이 살았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기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되었 난 다음에 자기의 제일 큰 고민은 아버지의 정치 중에 척건 정치,
특정지의 부정적인 측면 이걸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관료제를 바꾸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이름을 국학에서 성균감으로 바꿉니다. 성균감으로 바꿔요. 근데 8개월 만에 쫓겨났어요. 원나라의 간섭을 받아 쫓겨났기도 했고, 충순왕을 싫어했던 충렬왕의 척근들, 충렬왕 척근들이 충순왕을 굉장히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무고 같은 거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서 이제 원나라에 있죠. 그래서 이제 그 10년 동안 원나라의 그 인질로 있으면서 충렬왕 척근 세력과 정쟁을 벌이게 되고 원나라에서 그래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복위를 하게 되고 그 복위하기 직전에 아버지가 죽고 이렇게 되니까 복위를 하게 될 기회를 맞이하죠. 그때에 다시 성균관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성균감, 성균관, 성균이라는 단어에 대한 관심과 집중도를 볼 수 있어요. 앞에는 국자감, 국학이 있긴 했지만 그거보다는 성균감, 성균관. 결국은 성균관이 이제 최종적으로 채택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거 역시 원의 압박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나라에서는 이미 국학으로 고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상급관청만 고쳐주면 충분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관료제 고치는 것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사실은 충순왕이 개혁 정치를 하기 위해서 관료제를 고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의 압박과는 상관없이 충순왕 역시 유학의 진흥이라든지 인재 양성을 위해서 개편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정치를 청산하려면 나와 뜻이 맞는 관료를 선발해야 되는데 역시 그럼 교육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성균관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또 잘 안 됐어요. 생각보다 대학,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대학 하나 제대로 운영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학에 가는 목표가 관료가 되는 거고 관료가 되기 위해 특히 과거에 시험 보는 건데 사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시험 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대학을 경유해야만 시험을 보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보다 쉽게 이 대학이 여몽전쟁 이후에 쇠퇴했던 그 대학이 복구가 되지 못합니다. 고려정기만큼. 자, 그런 상태에서 경사교수도감이라고 하는 기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관료도 교육하고 학생도 교육하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계속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제조 같은 거 설치를 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다가 공민왕 때에 공민왕 5년에 반응개혁 정치를 하면서 국자감으로 다시 개편이 되고요. 개편이 됐다가 이거는 고려전기의 제도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고려전기 관제로 바뀌는데요. 왜냐하면 반원개혁이니까 원나라의 압박을 받기 이전의 제도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국자감이었으니까 당연히 국자감으로 복구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홍건적이 그 공민왕 10년에 1361년에 침략을 하고 저 안동까지 피난 갔다가 돌아오게 되고 그럼 왕권이 굉장히 위축되고 추락되겠죠. 그리고 바로 직후에는 홍건적 난 때 공로를 세웠던 측근 세력들끼리 네 분이 있어서 측근 세력 한 명이 이 공민왕이 흥왕사에 잠시 피난이 있는데 왜냐하면 격이 불탔기 때문에 다시 좀 궁궐을 지을 필요가 있어서 피난에 있는데 흥왕사에 개경 아래쪽에 있거든요. 거기서 시해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죽을 뻔했어요. 그게 이제 흥왕사의 난인데 그러니까 홍건적의 난이든 흥왕사의 난이든 전부 다 왕권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어떤 정변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여전히 아직까지 원나라가 멸망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국자감이라고 하는 칭호를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고려정기 제도를 쓴다는 것은 독립적 국가로서 어떤 고려의 위상, 성격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원나라가 여전히 쇠약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려 후기에 원나라 간섭기에 만들어진 기구의 명칭으로 바꾸는데 그때 공민왕은 성균관으로 이름을 바꾸었던 겁니다. 국학이나 성균감이 아니라 성균관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균관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리학이 발전하는 그 기초가 되는 거죠. 요 지금 자료에 뭐 아르위가 쭉 있지만 거기 색깔이 좀 다른 거 있죠. 그 여러 이제 교관들을 선발하고 이색이 중심이 되고 그런 얘기입니다. 성균관에서 이제 성균관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제 되는 거거든요. 공민왕이 이색을 비롯한 신진 4대부를 적극적으로 밀어줘서 새로운 개혁 세력을 양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던 겁니다.
거기 보면 이에 앞서 성균관 학생은 수십 명에 불과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2세기 학식을 다시 정하고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규칙, 규정을 다시 정하고 매일 명륜당에 앉아, 여기 이제 교육하는 공간이거든요. 명륜당에 앉아 경전을 나누어 수업했다. 경전별로 수업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서오경이니까 고에 오경사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서오경을 경전별로 공부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강의를 마치면 서로 더불어 논란하여 지루함을 잊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지금 경전에 대해서 어떤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을 서로, 그러니까 그 경전의 구조를 탐구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하는 방식, 해석하고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앞서서 쭉 보셨지만 국자감이든 국학이든 성균관이든 뭐든 상관없이 전부 다 과거 준비를 위한 교육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전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라고 하는 것이 고려 중기에 일시적으로 있기는 있었지만, 예종대, 인종대 무렵에 있기는 있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과거 준비 입시 기구로서의 국립대학, 이런 측면이 더 강했거든요. 근데 이때 오면서는 지금 얼핏 보셔도 아시겠지만 논란하면서 그 경전의 구조를 탐구하고 해석하고 하는 방식으로 어떤 학문적 깊이를 더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종래 대학이 과거 공부를 위한 과거 공부를 위한 교육기관이었다면 이제 흔히 말하는 학문의 전당이 되는 시대로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과거 준비기구로서의 국립대학의 성격은 없나?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성격이 더 부과됨으로써 학문을 제대로 추구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새롭게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국자감이 어디 있었나? 당연히 개경에 있었죠. 지금 개성에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셨던 그 성균관이요. 자, 여기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고려 도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국자감은 예전에는 남쪽의 회빈문 안에 있었다. 자, 회빈문은 제가 좀 더 설명드립니다. 옛 제도는 좁았으나 매우 좁았다. 그러나 지금은 옮겨 예현방에 있다. 예현방. 자, 예현방이 어디인지 알아야 되겠죠. 거기로 지금 위치가 바뀌었다는 얘기니까요. 학도들이 점점 많아져서 규모를 넓힌 것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은 매우 간단하죠. 고려도경이란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고려도경은 인종 1년 1123년에 송나라 사신의 일원으로, 한 구성원으로 왔던 서경이 한 1개월 정도 고려에 머물며 있다가 고려의 여러 사정을 글로도 쓰고 그림으로 그린 책입니다. 지금 이제 글만 전해지고 남아있고 그림은 전해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은 어쨌든 근데 여기 지금 인종 때 자료라고 그랬으니까 인종 이전 어느 시점에는 국자감이 회빈문 안에 위치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회빈문은 나성이라고 하는 성곽의 4대문 중에 남쪽에 있는 문입니다. 우리 흔히 서울에서 남대문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20년에 걸쳐서 완공을 했는데 고려 현종 때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강감찬이 처음 나성을 건립하자고 건축하자고 제의를 했고 그게 거란과의 전쟁이 계속되는 한 10년 가까이 됐죠. 계속되면서 계속 지어가다가 마침내 20년 만에 완공이 되었던 겁니다. 둘레가 한 23km쯤 되는 굉장히 큰 성이에요. 개경을 흔히 말하는 도성이라고 불리는 성입니다. 우리도 여기 지금 한양 도성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 이제 나성이 도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대문이 4개가 있는데 북쪽은 자문, 동쪽은 숭인문, 또 남쪽은 회빈문, 서쪽은 선의문.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지도부터 한번 보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회빈문이에요. 잘 안 보이실 텐데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여기 회빈문이고요. 여기가 자안문이고요. 여기가 선의문이고요. 이쪽이 숭인문. 여기 숭인문인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북쪽, 서쪽, 동쪽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궐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요게 성곽처럼 보이는 요게 궁성이고요. 궁궐이 들어있는 곳이고 요게 이제 황성입니다.
궁궐 안에도 관청이 있고 궁궐 바깥에도 관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이렇게 또 성곽벽이 보이죠. 이게 바르 참성이라고 해서 궁예 때 쌓은 겁니다. 그냥 왕건 세력이 궁에게 항복하면서 이렇게 거기서 수도를 이제 옮겼죠. 이쪽으로 철원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겼는데 그러면서 쌓은 성이 바로 요 바르 참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왕건 세력이 처음 이제 존재했던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삼국 통일하고 난 다음 후삼국 통일이죠.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만들어졌던 겁니다. 요게 나성이에요. 요렇게 요게 나성입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는 요 회비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회비문 바깥이 아니라 남대문 안으로 들어오면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정확한 위치는 모르고요. 그런데 이 회비문 안에 있었다는 표현은 이 나성이 건축된 다음에 써야 비로소 회비문이라고 하는 게 생기죠. 그러니까 성종 때는 회비문이라는 표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도경의 이 표현은 회비문 안에 있다는 표현은 현종 때 나성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회비문이 있었던 것이고 국자감은 회비문 안쪽에 위치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변천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서경이 고려에 왔을 때 예현방이었다고 하는데 예현방이 어딘지 몰라요. 우리가 또 모르는 게 많습니다. 자료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인종 때 자료 중에 하나가요. 봉은사에서 뒤쪽에 조그만 산이 있는데 거기서 우물이 넘쳐가지고 그것이 국학의 청사, 그러니까 국자감의 청사죠. 국학청이라고 불리는 것은 국학이란 말은 나라의 학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려의 국립대학의 명칭이기도 했지만 고유 명칭이기도 했지만 일반 명칭, 그러니까 국립대학을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국학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자감 청사가 정확한 표현일 텐데 그냥 국학의 청사 이렇게도 부르기도 했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봉은사 뒤쪽에 뒷산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넘쳐가지고 국학의 청사로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책들이 다 젖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봉은사 옆에 가까운 곳에 국자감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어느 시점에 그쪽으로 옮긴 겁니다. 거기가 아마 예현방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시 보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국자감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옆에 봉은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성, 궁성이 조그만 거, 황성이 좀 더 큰 거, 그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면 봉은사라는 절이 있고 그 옆에 국자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자감이 여기에 있다가 성종 때는 여기 있다가 현종 때 이 나성이 지어지면서 여기 요 문 안쪽으로 이렇게 지금 회비문 안쪽으로 위치해 있다가 어느 시점에 이렇게 옮긴 겁니다. 지금 그렇게 위치가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옮겼겠는가? 자,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죠. 언제 옮겼겠나? 일단 성종대는요, 제가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학제의 편제가 유학대학입니다. 종합대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학부만 있었고 기술학부는 없었어요. 기술학부는 각각 다른 관청에서 교육을 시켰고 유학을 공부한 학생들만 공부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학부하고 유학부하고 같이 있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유학부 시절은 당연히 관청의 규모가 작겠죠. 그러니까 국자감의 규모가 작겠죠. 그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종 때 이거 역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종합대학으로 바뀝니다. 기술학부를 같이 붙여서 기술직 과목들도 국자감에서 교육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럼 공간이 좀 더 커져야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때는 문종 때는 동시에 사학이 굉장히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시험 보기 위해서 반드시 국자감에 입학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입학하면 좋지만 안 해도 그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쪽집게 과외를 만나면 더 좋잖아요. 그게 사학이거든요. 왜냐하면 과거 합격한 그래도 재산까지 한 그런 대단한 분들이 교장이 되어서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학에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국자감에서 공부하는 것을 폐업, 공부를 거기서 안 하는 경향이 점점 많아지게 됐던 것이고 심지어 숙종 때는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는 국자감 필요 없다. 폐지하십시다. 이거 없앱시다. 우린 지금 사학이 성행하고 있는데 국자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재상들이 건의를 합니다. 그 정도로 위축돼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국가 입장에서 보거나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양이 안 좋잖아요. 사립대학인 사학이 발전하고 국립대학인 국학은 위상이 점점 추락하고 기능도 못한다는 것은 왕의 입장에서는 인재를 기르는 것은 왕이 해야 하는 건데 적어도 명분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거 개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종대 무렵 가서 칠제에 대해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칠제를 설치하거나 양형고 같은 것, 어떤 재정기구죠. 이런 걸 설치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이때 칠제라고 하는 교육기구를 국자감에 따로 설치하면서 학사를 그러니까 학교를 크게 다시 정설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학사를 정설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마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바로 이 예종 때에 학교를 크게 새롭게 지으면서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그때 예현방으로 이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여몽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강화도로 천도를 갔는데 천도로 가고 난 다음에는 공자의 초상을 강화도에 있는 화산동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에 있는 국자감으로 옮겼다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화산동이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화산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1270년에 개경으로 환도했기 때문에 아마 이때는 원래 개경의 원래 위치로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여기서 계속 뭐 국자감은 아니지만 뭐가 될까요? 국학이 되고 이제 공민왕대, 충렬왕 때 와서 국학이 되고 성균감, 성균관 이렇게 다 됐을 때조차도 개경의 원래 위치로 아까 예현방이라고 하는 위치로 아마 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홍건적이 침략하고 또 공민왕이 그 유교 정치를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사대부를 기르기 위해서 성균관 중령을 시키는데 이때에 승문관의 예터에 이 성균관을 건립했다, 중령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승문관이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고려전기 때부터 유교와 관련된 곳이었습니다. 일단 고려전기에 국자감을 좀 수리를 할 때 고려 선종 때 공자의 진영을 이 승문관 옛날에는 순천관이라고 불렀는데요. 고려전기에는 이 순천관에 잠깐 일시적으로 봉안하는 그런 일도 있었을 정도로 전혀 그러니까 유교 교육과 일정한 고리가 있었던 공간이었어요. 바로 이 이제 예터만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성균관을 중용했다. 이제 이게 남할 여초를 거쳐서 이 위치는 지금 개성에 있는 성균관 있죠. 그 위치에 지금 그대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자감 구조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고려도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앞쪽에 큰 문이 있고 이제 이건 서경이 직접 본 거겠죠. 방에 그러니까 현판이라고 하잖아요. 현판에 국자감이라고 글 쓰여 있더라. 그 다음에 가운데에 글로 이제 들어갔더니 가운데에 선성전 이게 바로 대성전입니다. 고려 전기만 하러 선성전으로 불렀어요. 선성이 이제 공자니까요. 선성전과 양무를 건립했고 이제 건립했고 그 다음에 제사를 열어 학생들이 거처하게 했다. 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제사 공간인 선성전과 양무가 있고 교육 공간은 제사로만 돼 있지만 도나당이라고 하는 공간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이거는 김부철이 도나당에서 강연을 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1304년에 선성전을 대성전으로 1367년에 도나당을 명륜당으로 개칭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초기에 남효온이라는 사람, 조선 성종 때 이제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추강집이라고 하는 문집에 보면은 그 안에 송경록이죠. 송경록 그러니까 송도를 방문해서 한 열흘 11일인가 10일 11일 그쯤 방문해서 선 기록 기행문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렇게 써 있어요. 성균관 앞으로 두 냇물이 흐르는데 그 아까 앞에서 처음 봤던 그 성균관 사진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반수라고 한다. 그래서 그래서 이 반수 바깥에는 석교가 있고 석교 바깥에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마음 쪽에서 석교로 건너서 반수를 건너, 이제 석교는 당연히 반수라고 하는 이 시내를 이제 통과하는 다리겠죠. 이걸 통과해서 들어가면은 석교를 건너 문으로 들어가면 대문 안쪽에 동서양제가 있다. 그리고 또 동서제 위에 교관청,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선생님들이죠. 이 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명륜당이 있다. 동서제는 기숙사인 것이고요. 명륜당은 학교 건물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명륜당 뒤쪽에 동무서무가 있고 또 동무서무의 위쪽에 대성전이 있다. 대성전은 그 제사공간이잖아요. 자, 가만히 보시면은 교육공간인 명륜당과 양제가 앞쪽에 있고요. 들어가자마자 앞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제사공간인 대성전과 양문은 뒤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건 조선시기하고 달라요. 조선시기는 지금 성균관대학교에 있는 그 성경관에 가보시면은 앞쪽에 제사공간이 있고 뒤쪽에 교육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조선시기로 가서는 제사를 교육보다 더 중시했다는 거예요. 또 고려 때는 반대로 교육을 제사보다 더 중시했다는 겁니다. 좀 다르죠? 좀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쭉 설명드렸듯이 이 국립대학의 기본 목적은, 건립 목적은 과거 시험을 볼 만한 실력을 갖춘 학생들을 기르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 핵심 기능이었던 거예요. 그럼 제사는 안 했나? 했죠. 뒤쪽 공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려인들은 이 그 성균관이라고 하는 또는 국자감이라고 하는 공간을 내면서도 그걸 굉장히 실용적인 마인드로 그 학교를 생각했던 겁니다. 반면에 조선인들은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저희 잘 아는 대로 정통론이 발달한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학문이 누구에게서 나왔는가? 공자님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이야기가 돼야지 비로소 가르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단을 가르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앞쪽에 제사 공간을 설치하고 뒤쪽에 교육 공간을 설치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공간의 변천이 어떤 사상적인 변천과도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국자감과 성균관은 국자, 성균은 각각 교육 이념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 안에. 자, 여기 지금 고려 성종이 초창기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냈던 교서입니다. 교서의 일부 내용이에요. 자, 그 위에 건 다 빼고 여기 순임금은 상하에 상을 열었고 하우는 동서에 설을 두었으며 은나라는 양학을 정비하고 주나라는 이교를 세웠다. 전부 다 학교입니다. 중국 고대의 학교, 경전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선생을 택하여 토론하고 국자에게 명하여 속하여 익히게 하니 그 때문에 이 국자들은 군신 부자는 모두 사랑과 공경의 애경이죠. 애경의 기풍을 알게 되었고 예학과 시스로 좋기 경륜의 업을 이룩하였다. 누가? 순임금 또 요임금, 은나라, 주나라가. 그러니까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저기 국자라는 표현이 보이잖아요. 저 국자라는 표현이 기원이 되어서 결국은 국자감이라고 하는 기구를 중국에서도 만들었고 우리도 그 기구를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국자라는 단어는 주례를 보면은 나라의 자제, 사시라고 하는 관직자가 있는데 관료가 있는데요. 이 사시가 나라의 자제를 가르치는 기능을 했는데 뭐로 가르치냐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공정하게 가르쳐서 이 나라의 자제들을 양성하는 그런 기능을 했던 것이 사시예요. 그런데 거기에 바로 국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시가 교육 대상으로 했던 존재가 누구냐? 국자인 거예요. 나라의 자제인 겁니다. 당연히 지배층의 자제이겠죠. 당연히 지배층의 자제입니다. 그래서 성종은 지금 유교정치 하려고 하고 또 관료제 정비해서 국가를 쇄신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관료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럼 좋은 관료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건 당연히 지배층의 자제에게서 나옵니다.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피지배층이 좋은 교육을 받고 관료가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던 사회였기 때문에 그럼 누가 좋은 교육을 받고 국가의 관료로
선발될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지배층의 자제인 겁니다. 그래서 지배층 자제에 대한 관심이 컸던 거예요. 이런 관념, 인식은 일종의 교육 이념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충렬왕 때 충렬왕이 관료들과 또 그 학생들을 교육할 때 사용했던 경사교수라고 하는 그 교수를 처음 만들 때의 이념도 국자를 교육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배층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 전기나 후기를 막론하고 고려 지배층 또는 고려 왕조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추구해 왔던 교육 이념이었던 겁니다. 자, 그게 없어지진 않은 상태에서 성균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념이 만들어졌어요. 성균이라는 이념은 이 역시 주례에 나오는 것인데요. 주례에 보면 대사학이라고 하는 관직자가 있어요. 지금 명칭만 봐도 사악, 다른 건 몰라도 뒤에 음악이라는 악자가 나오니까 음악으로 교육한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예, 음악으로 학교의 행정과 나라의 자제를 교육한다. 이런 이야기가 그 주례에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성균의 법으로 학교 행정을 다스리고 나라의 자제를 모아서 교육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자제를 모으거나 또는 학교의 행정을 추진할 때 뭘 근거로 한다? 성균을 근거로 한다. 아니, 성균이 뭔데 그것을 근거로 학교 운영과 또 학생들을 모으는데 사용하는 건가? 그럼 이제 성균의 의미가 이제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이 성균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 균은 고르게 한다. 성도 고르게 한다. 그런 개념이 있고 균도 당연히 고르게 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관직자는 음악이거든요. 음악을 관장하는 관직자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유교에서 육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음악이 있거든요. 이 음악을 고르게 하는, 난삽하지 않게 하고 고르게 하면은 사람이 교화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고대 중국인들은 그게 이제 유교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지금 고대 경전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성균은 음을 고르게 함으로써 사람 마음이 차분하게, 우리가 지금도 좋은 음악을 들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차분하게 해서 바른 심성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후한 때의 동정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유학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이 성균이라고 하는 것은 제왕의 학교다. 고대 시절에 학교의 명칭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수단까지 계속해서 성균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으면 이건 제왕의 학교다. 그래서 척천무 때 국자감을 성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바꿔요. 제왕의 학교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송나라 때 가면 상황이 좀 달라져요. 우리가 아는 대로 송나라 때 가면은 성리학 또는 주자학이 점점 발전하죠. 그것은 좀 철학화된 유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교의 사상을 토론하고 논의하고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성균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균은 교육 이념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단순히 제왕의 학교 명칭이 아니고 그 학교에서 교육하는 교육 이념을 가르치는 용어가 원래 성균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특히 왕한석 같은 유명한 사람은 성균이라고 하는 것은 이지러진 것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것을 고르게 한다. 굉장히 좀 교육 이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굉장히 의미 있다는 생각이 좀 드시죠? 이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것을 바르게 이렇게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지나친 것도 안 되고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안 되고 균일하게 모든 사람을 균일하게 제대로 교육한다. 자,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많은 성리학자들이 성균이라는 단어를 철학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상당히 이 지금 왕한석의 해석과 조금은 다르지만 유사한 방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 그 성리학자들, 송나라 때 성리학자들의 이러한 성균에 대한 해석은 원나라 때 성리학자들에게도 연결이 되고요. 그 사람들이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충순왕이 충렬왕 24년에 첫 번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인질로 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원나라에. 그때에 원나라의 만권당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해서 우리나라의 이재용과 또 중국의 여러 원나라의 선비들이죠. 사대부들과 교류를 하게 했잖아요. 거기서 성리학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그 성리학자들이 이런 성균에 대한 이런 철학적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충수당은 10년 동안 원나라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성균에 대한 이념을 들었을 것이고, 자기 아버지인 충렬왕이 비록 정치는 측근 정치로 해서 좀 불만스러웠지만 유학을 장려하는 것은 충순왕도 바랬던 바였기 때문에, 충순왕 역시 똑똑한 인물이었고 또 유학을 장려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성균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균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균이라고 하는 단어는 국자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했다고 말씀드렸죠. 제왕의 학교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전기에 이미 국자감은 성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국자감시라고 하는 시험을 성균시, 국자감에서 시험 보니까 국자감시거든요. 그래서 성균시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전기에 이미 고려인들은 철학으로서의 성균은 아니었지만 국자감을 성균이라고 부르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런 상황에서 충순왕이 이런 철학화된 성균의 교육 이념을 가지고 와서 성균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꿨던 겁니다. 자, 교육 이념의 변천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국자감은 교육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고 성균관의 성균은 교육 철학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시 말해서 교육 이념에 대한 이해도나 관심이 점점 더 고려 후기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었고,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국자감이 성균관이 된 것이다. 물론 국자감은 국학으로 바뀌었고 국학은 성균감으로 바뀌었고 또 성균감은 성균관으로 바뀐 것이지만, 어쨌든 크게 보면 국자감이 성균관으로 바뀐 것은 이런 교육 이념의 심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자감과 성균은 학제가 달랐습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성종대 성균관은요, 지금 잘못 썼네요. 성종대 국자감입니다. 성종대 국자감은 당제를 수용했는데 당나라 제도의 국자감은 종합대학이었어요. 유학부와 기술학부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종은 그중에서 사업이라고 하는 장관은 빼고 차관이만 설치해서 이 사람이 국자감 전체를 이끌게 했고, 그 다음에 주부가 행정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학관으로 박사하고 조교가 과목을 분담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학제는 국자학, 태학, 사문학이라고 하는 세 개의 유학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학대학이에요. 왜 그랬냐? 성종의 관심사는 유학이었지 기술학이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당제를 들여오면서도 그대로 쓴 것이 아니라 기술학부는 빼고, 또 고려의 규모는, 국가 규모는 당나라보다 훨씬 작았기 때문에 규모도 작게 그렇게 만들어서 국자감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현종대로 가서 장관인 제주나 또 다른 행정 관직이었던 성이 설치되면서 이제 이 성은 주부와 함께 행정을 담당하고 제주는 사업과 함께 이제 국자감을 이끌어가는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문종 때의 종합대학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뛰어난 기술을 가진 인재의 필요가 더 있었던 것이고, 차라리 이것을 국자감에서 다 같이 교육하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성종대 국자감이겠네요. 저것도 잘못됐네요. 국자감은 죄주와 사업이 이끌고 성과 주부가 행정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학관으로는 박사와 조교가 있고, 학제는 국자학, 태학, 사문학의 유학부 3개의 유학부와요. 그 다음에 서학, 산학, 글씨 쓰는 거 있죠. 서학, 산학, 기술학부로 총 5학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종합대학이죠. 그런데 이때에 그 바로 위에 거는 지금까지 방금 말씀드린 전부 당제에서 나온 관직들인데 문종 때는 송나라 제도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거 동제국 광구 판사라고 하는 저런 종류의 관직을 설치를 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어쨌든 설치를 하고요. 실제로 더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입니다. 학사 행정을 담당한 학정, 학록, 직학,
학사 행정을 담당하고요. 그 다음 학생 교육을 담당한 학유를 설치했습니다. 여기 송나라 제도인데요. 송나라에서 태학 개혁을 할 때, 거기도 이제 제도 개혁이 필요했기 때문에 개혁을 할 때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교육을 했던 것이 바로 학정, 학록, 직학과 학유였어요. 그걸 수용한 거예요. 아니, 근데 가만히 보면은 승과 주부라고 하는 행정 담당이 있잖아요. 행정 담당이 있는데 또 학사 행정을 담당하는 학정, 학록, 직학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차이가 있는 것이겠죠. 아니면 저쪽 걸 없애버렸을 텐데 없애지 않고 아래쪽에 다른 것을 송제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차이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이가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승과 주부가 행정을 담당한 것은 교무처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교무처. 학교에 교무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말고 조금 다르긴 한데 아래쪽에 학사행정을 담당한 학정, 학록, 직학은요, 학생처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좀 다르잖아요. 교무처나 이런 데는 학교 전체에 그걸 경영을 하는 곳이라면은 아래쪽에 학사행정, 학생처는 학생들에게 좀 더 집중적으로 그들을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위에도 지금 교관으로서 학반이죠. 박사와 조교가 있는데 또 학생 교육을 맡은 학유를 설치했어요. 그 위에 있는 학관들은 그야말로 경전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저 학유는 꼭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요. 학생들의 공부를 보다 학생들이 공부의 진척도를 좀 더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학생 밀착형 교육을 한 사람들이 학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느낌이 어떠세요? 문종대 송제를 받아들이면서 국자감을 좀 더 내실화하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 국학대학, 충렬왕 때 국학으로 바뀌는데 종합대학이에요, 여전히. 이 대사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새롭게 보이시는데요. 이거는 예종 때 역시 송나라 제도를 차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송나라 태학 제도를 차용해서 만들었는데 태학의 교장이에요. 근데 송나라 태학 교육도 역시 뭐 공자에 대한 뭐 제의나 이런 것보다도 교육 자체에 대한 인재 양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주라고 하는 것은 이 주자가 술주자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와 관련된 것에 관심이 더 많은 용어라면은 저 대사성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제사와 관련이 없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의 방점이 있는 명칭인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은 대사성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 예종 때에 그렇게 칠제를 만들 때에 송나라 제도를 수용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제사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역시 교육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관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이 고려 충렬왕 때 와서 또 여전히 대사성이 이끌어가고요. 전주와 죄주가 전주로 사업이 사회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끌어가는 종합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충순왕 때 성균감, 성균관 이렇게 될 때 성균감은 역시 종합대학입니다. 여전히 똑같이 그냥 이름만 바꾼 거예요. 국학이나 성균감은 국자감 시절에서 이름만 바꾼 겁니다. 큰 제도의 변천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균관은 달라집니다. 유학대학으로 규모를 축소시키고 유교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대학 교육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보시면 역시 죄주, 악정 이런 사람이 이끌고요. 죄주 사업이었는데 악정으로 이름을 바꿨던 것이고요. 성주부가 했는데 그 빼고 승만 담당시키고요. 그러니까 관직, 국가 기구를 그러니까 성균관의 기구를 축소시켰죠. 그 다음에 학관으로는 박사만 두고요. 조교는 빼고요. 대신에 학사행정은 학정, 학록, 지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교육은 학유가 담당하고요. 또 그리고 학제는 성균, 순유, 진덕. 아까 국자학, 태학, 사문학과 단 3학이었잖아요. 이것도 3학의 방식으로 설치를 하는 유학부만 있는 유학대학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 후기부터는 다시 종합대학이 아니라 유학에 대한 관심에 좀 더 집중하겠다는 인식과 의식이 다시 생겨난 겁니다. 변천이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공민왕 때 가서는요, 다시 국자감은 고려정기 제도니까 종합대학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은 고려 충순왕 때 제도였으니까 다시 유학대학으로 왔고, 그래서 공민왕 때 유학대학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고려 말까지 유학대학으로서의 성균관이 계속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자감은 종합대학이었던 것이고, 잠시 초창기에 유학대학이긴 했지만요, 종합대학, 그 다음에 성균관은 유학대학, 이렇게 학제가 달랐다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육과 시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대학을 만들고 여기서 학생들을 교육하려고 했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인재를 양성해서 과거에 합격할 만한 실력을 길러서 과거 합격을 통해서 좋은 관료를 선발하겠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 교육과 과거 선발이 연동이 돼 있으면 제일 좋잖아요. 열심히 교육을 받은 학생이 혜택을 보게 하면 제일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고, 교육기관은 교육기관대로 있고, 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는 과거대로 있고, 따로따로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동이 안 되니까 이 대학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보자 했던 노력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고, 결국은 그건 이제 성공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죠. 그렇게 됐습니다. 고려의 과거제는 광종 9년에 과거제가 시행되는데, 저 지역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올리면은 중앙에서 예부시라고, 예부에서 시험 보니까 예부시라고 했거든요. 예부에서 시험 봐서 합격하면은 이제 급제자가 되고 관직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올리기는 한데 문제가 있었어요. 들쭉날쭉했던 거예요. 실력이.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한번 걸러줘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예부시라고 하는 과거, 우리가 보통 과거라고 하면 바로 이 예부시인데요. 이 예부시를 보게 해야 되는데 지역에서 올리는 사람들의 실력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실력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실력이 없고, 도저히 지금 중앙에 와서 과거를 볼 실력이 아닌데 지금 선발해서 올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다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국자감에서 한번 다시 시험을 보게 한 겁니다.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부시를 보도록 만들자, 이렇게 했어요. 자, 아래쪽에 자료를 보시면요, 현종 15년 판문 이렇게 되는데요, 개수관은 고려의 대도시들을 개수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개수관이 시험을 보아, 모든 도시에서 다 시험 보지 말고, 모든 지방관이 다 시험 보지 말고 개수관에서 시험을 보자.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선발한 사람을 개경에 보내면 국자감이 다시 시험을 보아 합격자는 과거 응시를 허락하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고향으로 보내 다시 학습하게 한다. 그래서 더 공부하라, 지역에서. 국자감에서 한번 시험 보는 그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국자감이 이전에는 과거 시험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과거 시험의 한 단계로서 국자감에서 한 번 더 시험을 보는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옛날에는 저 지역에서 보는 시험 한 번, 또 예부시 한 번, 이 두 번이었는데, 국자감에서 중간에서 한번 그것을 검토하겠다, 점검하겠다 해서 시험을 보게 한 거예요. 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1031년, 이제 몇 년 뒤죠. 그때는 아예 국자감시라고 하는 시험을 정식으로 정착시킵니다.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예부시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실력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확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개수관시, 지역에 있는 시험이죠. 국자감시 예부시 체계가 되는 겁니다. 국자감이 과거를 본격적으로 담당하게 된 거예요. 그냥 교육만 한 게 아니라 과거의 한 종류도 담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이 1036년의 조치가 국자감의 교육 기능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조치였어요. 지금 보시면 국자감생은 입학한 후에 3년이 되어야 국자감시를 응시하도록 허락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원래 국자감에는 어떤 사람들이 입학할 수 있었나? 자, 이제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일단 관료의 자제들이 입학할 수 있었어요. 이 시기에는 그 국자감에 입학하는 입학생의 자격 조건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려 인종 때, 지금부터 한참 뒤에는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 기록을 보면 기본적으로 관료 이상이 유학부, 7품 이상은 유학부에 들어갈 수 있고요. 8품 이하는 기술학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줬어요. 그러니까 유학부만 가지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어쨌든 관료의 자손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내가 관료의 자손이면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관료의 자손이 숫자가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국자감은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정원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정원 넘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겠죠. 그때는 나이 순서로 입학하게 한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자, 그렇게 입학을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만 입학하느냐? 아닙니다. 지금 관료의 자손이 입학하는 것은 맞지만 내가 관료의 자손으로 국자감에 입학하기 전에 이미 사학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금 개수관시뿐만 아니라 이제 개경에 있는 관료들이 자제하는 개경시가 되겠죠. 개경에서 시험을 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자감시까지 합격했어요. 근데 역시 시험은 최종 시험인 예부시 합격해야지 과거급제로 인정을 받는 거니까 내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국자감시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국자감시에 합격까지 했으니까 나이가 좀 더 많이 됐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국자감에 들어가기는 매우 쉬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자감시에 합격을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었고 합격을 하지 않은 사람도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보면 이 제도를 보면 국자감생은 입학한 후 3년이 되어야 국자감시를 응시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저거는 합격한 사람은 상관없는 겁니다. 합격 안 하고 국자감시에 합격 안 하고 관료의 자손이었던 사람으로서 국자감에 입학한 사람들은 거기 3년 공부해야 된다. 적어도. 왜냐하면 이름만 걸어두고 실제로 사학에서 공부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건 곤란하다. 이렇게 지금 된 거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그냥 사학에서 공부하면 되는데 3년이나 있으러 가니까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싫어하죠. 자, 그런데다가 그런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충의 문헌공도를 비롯한 여러 사학이 문종대 승행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국자감 학생들이 폐업까지 합니다. 여기서 공부 못하겠다. 3년을 어떻게 여기서 있냐. 그러고 난 다음에 국자감시 보라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자, 그래서 폐업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숙종 때는 재상들이 국학의 폐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실화, 다시 말해서 교육기능과 선발기능, 과거를 연동시키려는 조치를 둘 다 동시에 하게 됐던 겁니다. 송나라 제도를 받아들이거든요. 1109년 예종 때에 송나라 제도를 수용해서 칠제라고 하는 학사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건 전공별 강좌인데요. 여기 보시면 주역, 상서, 모시, 주례, 대례, 춘추, 무학 이렇게 7개, 문무죠. 이제 문이 6개, 유학이 6개, 무학이 1개 이렇게 7개의 학사를 만들어서 여기서 전공별로 교육을 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서 이걸 이제 국자감 안에 두었던 거거든요. 근데 국자감 안에는 이미 유학을 공부하는 유학부가 있었잖아요. 국자학, 대학, 사문학. 그래서 그것은 관료 자제이면은 자손이면은 무조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시험 없이 그냥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대신 칠제는 승보시라고 하는 시험을 보게 했어요. 시험을 보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직까지 국자감에 입학하지 않았죠. 그러면은 내가 그냥 유학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제대로 공부하는 칠제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승보시를 시험 봐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이미 국자감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보다는 칠제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곳이니까 거기 가고 싶다. 그러면 국자감에 이미 들어왔어도 승보시를 보고 칠제에 들어가야 했어요. 그 칠제는 특별한 학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자감 안에 들어있는 특별한 학교. 뭐 우열반 같은데, 그죠? 우수한 학생들을 모아서 공부시키는 그런 것 같은 곳이었던 거예요. 뽑을 때 이제 시, 부와 경일을 시험 봐서 이제 했는데요. 자, 이렇게 시험까지 봐서 들어왔으면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혜택을 줍니다. 첫째, 행실과 학업을 평가, 그걸 행예라고 하는데요. 예는 학업, 행은 행실, 그렇게 봅니다. 그걸 이제 등급을 매겨가지고 성적에 따라 혜택을 줬어요. 성적이 우수하다. 그러면요, 제장이나 제유로 선발합니다. 자, 그 위에 아까 7제였죠. 7제의 장, 대표겠죠. 7제의 유, 아까 학유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건 교육하는 거였거든요. 유는 아마 가르치는 것이었을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학생들 중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은 그 칠제생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행예를 관리해주는 그런 제장이나 제유로 선발했던 겁니다. 상당히 영예로웠겠죠. 공부 잘한다는 얘기로 인정받았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과거 응시의 혜택을 줬어요. 성적을 이렇게 아마 뭐 몇 분위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14분 이상을 받으면은 지금 보시면 과거 제3장에 곧장 응시를 하고요. 또 14분에서 4분 이상, 1, 2, 3분이 있겠죠. 하급으로 받은. 4분에서 13분까지는 시부장의 응시였어요. 고려의 과거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수관시, 지역에서 보는 개수관시가 있었고 국자감시가 있고 또 예부시가 있는데 이 예부시는 크게 세 번 시험 보는 거였어요. 초장, 중장, 종장. 그런데 14분 이상이면은 워낙에 실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아예 종장으로 막바로 시험을 보게 했고, 그래야 한 중간쯤 실력자들은 중장, 시부장은 중장이거든요. 초장이 아니고 중장의 시험을 보도록. 첫 번째 시험은 면제. 제일 잘하면은 두 번째 시험까지 면제. 그렇게 면제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둘째는 국자감 내에 시험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게 아니고 일종의 원래고사, 기말고사 같은 거예요. 원래고사는 매번 보는 거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몇 달 만에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2개월 만에 보는 건데 계절별로 보는 것이 있었고 매달 보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사적인 시험이라고 사시라고 부르는데 고예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성적이 좋으면 또 과거 응시에서 혜택을 줬어요. 여기 보시면 사계절의 사시의 분수를 헤아려 과거 응시 혜택을 주었다. 그러니까 매달 시험 원래고사는 빼고 사계절마다 한 번씩 보는 3개월마다 한 번씩 보는 그 시험에 높은 점수를 받으면 혜택을 줬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칠제를 통한 교육과 선발, 즉 과거의 어떤 연동은 고려 말까지 계속 개성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지금 여기 제도를 지금 보시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계가 되는데요. 이 국자감의 교육 기능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교육과 제사가 있는데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 칠제를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의 국자감은 학문의 전당보다 같은 교육이라도 학문의 전당보다 과거 합격자를 선발하고 싶다는 데 초점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학문의 전당이 되든 과거 합격자가 되든 둘 다 교육의 방점이 있는 것이라면은 그거 말고 제사 기능이 따로 있었잖아요. 고려는 이 제사 기능보다 과거 선발자를 과거에 합격할 만한 실력을 갖춘 어떤 학생을 교육한다거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경전의 어떤 철학적 의미를 탐구하는 학문의 전당으로 만든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훨씬 많았다. 실용적인 마인드가 훨씬 컸다. 명분에 대한 관심보다, 정통론에 대한 관심보다. 실제로 정통론은 조선시기 가서 본격화되지 고려 때는 위상이 굉장히 낮거든요. 고려 유학 내에서는. 그래서 고려 국립대학이라고 하는 국자감과 성균관이 갖는 어떤 특징이라고 할까요? 성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이런 제도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